조건은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정지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하고, 해제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합니다.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3년간 할부금을 납입하면 3년 후 정수기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귀속되는 소유권유보부 동산 매매계약에서 3년간의 할부금 납입인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소비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다만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농지를 증여하면서 3년 후 을의 농업경영 수익이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증여를 무효로 하는 해제 조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3년 후 을의 농업경영 수익이 30만 원으로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증여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 조건부 법률행위 중 유효한 법률행위는 정기의 능으로 암기하고, 구체적으로 정지 조건이 기상 조건인 경우,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인 경우가 포함됩니다.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에서 할부금을 한 번에 완납했거나 해제 조건부 증여계약 시 농업경영 수익이 3천만 원이었던 경우,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유효인 법률행위입니다. 조건부 법률행위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 정기예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기억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지 조건이 불능 조건인 경우, 정지 조건이 불법 조건인 경우, 해제 조건이 기상 조건인 경우, 해제 조건이 불법 조건인 경우 무효인 법률행위입니다. 한편 갑이 을에게 병을 살해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와 같은 불법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입니다.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여 당사자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므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고, 법률행위의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간의 할부금 납입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유보부 동산매매계약의 정수기 구매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구매자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정수기 판매자는 할부금 납입이라는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구매자는 할부금을 완납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 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3년간의 할부금 납입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유보부 동산매매계약에서 마지막 할부금 납부일 전에 정수기 판매자가 은행 계좌를 폐쇄하여 마지막 할부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정지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은 마지막 할부금 납부일입니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와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간의 할부금 납입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유보부 동산매매계약에서 정수기 판매자는 할부금 채권을 다른 정수기 판매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생기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으로 구분됩니다. 확정기한이란 어떠한 사실의 발생이 확실할 뿐만 아니라 발생 시기가 확정된 기한을 말하며 시기와 종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갑이 부모 을에게 우산을 사달라고 하자 6월 1일 이되면 을이 우산을 사주겠다는 시기부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6월 1일에 을은 갑에게 우산을 사줄 의무가 발생합니다. 한편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습니다. 예를 들어 갑이 6월 30일까지 컴퓨터를 이용해야 하니 컴퓨터를 사달라고 하자 부모 을이 갑에게 6월 30일까지만 컴퓨터를 쓰고 7월 1일 돌려달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종기부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7월 1일 이되면 을의 갑에 대한 증여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불확정기한은 어떠한 사실의 발생이 확실하지만 발생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부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X부동산의 소유자인 갑과 을 사이에 사인증 여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자연인인 갑의 사망은 확실하지만 사망 시기는 확정할 수 없으므로 사인증 여계약은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입니다. 불확정기한에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시기를 임대인 갑이 제3자에게 양도할 때라고 약정하였는데 임대인 갑이 임대 목적물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이행기간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불분명한 경우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면 정지조건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한 달간의 파견근무를 가게 되었는데 을이 갑에 대해 파견근무 기간 중 비가 오면 우산을 사주겠다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파견근무 기간 중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을이 갑에 대해 우산을 사주지 않아도 되므로 을과 갑 사이에 증여계약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불분명한 경우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면 불확정기한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시기를 임대인 갑이 제3자에게 양도할 때라고 약정하였는데 임대인 갑이 임대 목적물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 갑이 임차인 을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임대차의 합의해지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시기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라고 한 법률행위의 부관은 불확정기한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 K은행과 체결한 주택담보대출계약에 원금 상환기한이 계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후인 경우 갑은 5년 동안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 K은행과 체결한 주택담보대출계약에 원금 상환기한이 계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후인 경우 갑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여 미리 원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이 기한의 이익을 포기함에 따라 K은행에게 발생할 이자 수입 손실분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기한 이익 상실의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 특약입니다. 예를 들어 갑은 K은행과 원금 상환기한을 5년 후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이 3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할 경우 갑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특약을 맺은 경우 갑이 3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하면 기한 이익 상실의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봅니다.
즉 3개월간의 이자 연체로 인해 갑의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K은행이 갑의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고지하여야 갑의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기한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하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여 당사자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법률행위에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기한 있는 권리와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보유한 K은행이 대출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한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갑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취득합니다.